때늦은 차례 행렬일까요? 음력 정월 초였세. 인적 드문 겨울산. 작은 묘소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숲을 울리는 정소리와 다소 상기된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묘소의 오랜 정적을 깨우는데요. 이들이 세운 건 묘비입니다. 흔한 비석 하나 없던 고적한 묘소에 순식간에 묘비가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 왕평의 묘소가 드디어 이름을 찾은 겁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거의 무명의 참 묘처럼 되어 있단 말이야. 누가 왕평 선생의 묘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냥 이렇게 둬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걸 갖다 변형을 시켜서는 안 되고 하니까 옆에 우리가 묘비를 하나 세우자. 70년 만에 이 황폐한 그야말로 묘소가 황성예터가 되어버린 이 현장에 와서 작은 묘비를 한 덩이 돌로 세우는 그 감회는 이루 말로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오유문 너무도 늦었지만 왕평 이웅호 선생의 항일 정신, 민족을 위한 예술 정신을 기리고자 작은 돌 하나 묘표석을 세우고자 애잔한 아코디언 선율을 타고 왕평을 기르는 진원곡이 묘소를 채웁니다. 80여 년 전 직접 노랫말을 붙인 그의 노래이자 민족의 노래 황성예터입니다. 일제 암흑기 조선 세레나다로 불리며 민족의 애환을 달랬던 노래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1928년) 가을 극단 취성좌의 공연이 열리던 서울 단성사. 동생 순심이는 오늘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과연 우리의 오라버니는 저 만주벌판을 건너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오늘 이 무대를 밝혀줄 미모의 가수, 혜성처럼 나타나 태양처럼 떠오른 가수, 여러분께 이에리스 양을 소개합니다. 공연 중간 막간 무대에 당시 18살의 신인 가수 이에리스가 섰습니다. 저 황성의적 부르겠습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린 외포를 말하여 주노라.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래 중반부터 흐느끼던 이에리스가 그만 3절 대목에서 노래를 중단하고 만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수로선 큰 실수였기에 거듭 사과하며 다시 노래를 시작한 이에리스. 외로운 전하그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흐느낌이 절반이던 노래는 3절 대목에서 또다시 5열로 바뀌었고 결국 노래를 포기하기에 이르는데요. 관중 속에서 뜻밖의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 덧없난 꿈의 거리를 헤매여 있노라. 그만! 말을 내라! 말을 내려!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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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단성산 거기를 항성했더니 부르는데 아니 뭐 객석에서 손님까지 전부 일어서가지고 합창이 됐단 말이야. 합창을 뭘 부르니까 걱정이 떠들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송경이 언제든지 검시원으로 와 있다고 옛날에는 그 손지 막 구경꾼들이 객석에서 들고 있나 같이 객석도 합창하고 예리스 선생도 합창을 하니 막 극장이 떠서가거든. 그러니까 호락에 호락 막 내리라고 그렇게 야단 맞는 노래야. 그 노래가 그런 노래. 민족의 노래. 큰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대중가요 시대를 열게 한 황성예터. 발표 당시 원 제목은 황성의 적이었습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노랫말처럼 폐허가 된 고래의 옛 궁궐터 개석 만월대를 찾은 쓸쓸한 감회를 그린 곡인데요. 이 노래가 그토록 수많은 조선인들의 심금을 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향을 잃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타지로 떠돌아야 했고 또 만주나 북간도로 이주를 해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심사를 읊고 있는 황성의 적이야말로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노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를수록 그 노래는 어느 노래에서 느끼지 못한 그 멜로디의 그 참 깊은 멋도 있지만 특히 가사가 정말 깊고 깊은 그 시절에 우리 민족의 모든 서름과 한이 멋지게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아주 정말 차원 높은 그런 표현으로 나라 잃은 서름을 애들로 표현한 애잔한 가사를 쓴 이는 그 시절 대중문화계의 중심에 있었던 왕표입니다. 일제 식민지 탄압이 극으로 치닫던 1930년대 작사가이자 극작가, 만담가, 연극 배우이자 영화 배우로 두각을 나타냈던 왕평. 원진수가 제일 안전하니까 영진수는 더 부담스러울 거야. 만능 엔터테이너란 말이 요즘에야 유행하지만 왕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원진이, 자네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랬지? 영화와 레코드판 속에 생생히 보존된 기록과 달리 희미해져버린 왕평의 흔적들. 이제 그 자취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왕평의 직계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아우 이응린 씨는 아련하게 남은 형님의 기억을 풀어놓습니다. 연사회로 연재가 되었습니다. 영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 배제학당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나와가지고 연예계에 거기서 이제 그 연예계에 발을 놓았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딴따로다 이래가지고 그 형님에 대한 생각이 차가웠습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하다가 심파쟁이가 났다 이래가지고 연극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형님이 오면은 절도 잘 안 받고요.
왕평의 고향인 경북 영천. 당시 그의 집안은 영천 초입부터 시내까지 남의 땅을 밟지 않았다 할 정도로 영천군에서 손꼽히는 천석군이었다고 합니다. 한학자였던 부친 동암 이곤전은 6 아들을 직접 가르쳤고 그중 빼어난 학문적 자질로 기들을 모은 이가 차남 왕평 이흥호였습니다. 영천 보통학교 졸업 후 서울의 명문 배재중학교로 진학해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흥호. 그러나 뜻밖의 그가 택한 건 왕평이라는 예명과 연예계라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그 일제에 대한 한거겠죠. 마음속에 그 연극 같은 데서 그게 풍겼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름지기 풍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놈들은 눈 밖에 나가지고 영천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도저히 살 수 없어 외놈한테 후지게 해가지고 이 45년 이전에 활동했던 많은 특히 대중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압박 같은 것들을 풀어내는 것을 당시 전통 예술이 판소리라든가 잡과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안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배우학교 1기생으로 연기와 연출의 기본을 다진 왕평은 악극단인 조선연극사에 몸담아 본격적으로 유란극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곡 황성예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1927년 여름 순회 공연을 나섰던 연극사 단원들은 긴 장마로 공연을 중단한 채 황해도 배천의 한 여인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들 주림배를 안고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보던 상황. 이때 악단에서 작곡자 겸 바이올린 주자로 있던 전수린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섭니다. 전수민 선생, 그 곡이 무슨 노래요? 지금 심정 있고 예전에 개성 마눌대를 본 생각이나 연주해 본 겁니다. 그 곡에 노랫말을 붙여보고 싶소. 다시 한번 그 곡을 연주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마음까지 울린 애절한 노래는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소문이 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혜리수가 출연하는 연극보다도 이혜리수가 오늘 황성의 적을 부른다더라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밀려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식민지 경찰 당국에서는 이 노래가 혹시라도 그 무대에서 들려오지 않을까 늘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였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실제로 노래를 좋아하는 그 일본인들, 한반도의 거류민들이죠.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 노래를 조선의 세레나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는 일본인들이 이 노래를 발음도 아주 어색한 그러한 발음으로서 황성예터를 부르는 일본인들도 더러더러 눈에 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지요.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 황성의 적은 1932년 빅토 레코드사에서 정식 음반을 발매하면서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습니다. 곡을 취입한 이에르스는 민족의 연인이라 불리며 이락 스타 가수가 됩니다. 음반 또한 당시로선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최초의 히트 넘버로 기록되는데요. 단순히 음반 한 장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추궁기 판매가 늘어난 건 물론 다른 레코드사들도 앞다퉈서 고성의 밤, 야명조와 같이 제목과 가수를 달리한 황성의 적 리메이크 음반을 냈고 조선인 가수와 작사, 작곡가가 대거 등장합니다. 황성의 적이 조선의 본격적인 대중가요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1930년대 들어서 비로소 이제 어떤 대중음악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보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 한국의 어떤 대중음악 전성시대를 진두지휘했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황성의 적이죠. 그 노래로 인해서 그 30년대가 어떤 대중가요 전성시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때까지는 민요가 이제 대중음악이라 할 수 있었는데, 민요에서 새로운 이제 신민요에 대한 음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황성의 적 때문에 유성기들을 많이 샀고요. 그 훨씬 이전이다 그러면은 그 사회찬미도 역시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 이때는 좀 더 숫자가 많아졌죠. 이후에 뭐 이난영의 이제 목포의 눈물이라든가. 그래서 뭐 사회찬미, 목포의 눈물, 이 황성의 적을 유성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시절에 어떤 3대 명곡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로부터 8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대도 정세도 달라졌지만 일본은 경제력으로 또 특유의 섬세함과 자유분방함을 내세운 대중문화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도쿄 중심에 자리한 빅터 엔터테인먼트사. 우리는 이곳에 1932년 빅터 레코드사에서 제작한 황성의 적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ご要望を受けまして、イ・エリスさんのまずは工場の後の資料、それからこういう版というものをいろいろ探しましたけれど、手を尽くして探しましたが、あいにく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やっぱり80年以上にわたってのやっぱり歴史がありますので、その途中、戦火、要は戦争も間に入りましたし、空襲で日本ビクターそのものの工場も空襲で被害を受けたということも聞いてはおります。そういった歴史も踏まえて、そういった資料等が紛失したとか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ますが、 1930년대 조선에 유통되던 빅터 레코드사 음반들은 일본 본사에서 제작되고 조선 경성 지점에서 판매되던 형식이었습니다. 그 귀한 음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한때 빅터 레코드의 전속 가수로 활동했던 이에르스의 애조띤 목소리도 일본어 노래로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레코드 문화가 싹트던 시대, 조선인 가수들의 음반 취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やはりまずは朝鮮の人は朝鮮語で歌った歌を随分出しておられます。ですからそれはもちろん朝鮮の人がやられましたし、それから日本の姓を名乗って、日本に渡ってきて、あるいは在日の朝鮮の人というような方は、日本語で随分日本名で活躍した人はたくさんおられました。 동시대 일본 작곡계엔
엔카의 대부로 알려진 고가 마사오. 국민 영예상까지 받을 정도로 일본 대중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의 수천 곡의 노래들은 지금도 고가 멜로디라 불리며 일본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의 화려한 이력들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1917년 경성 설린상업학교 입학. 보이십니까? 아버지를 여인 이듬해 8살 때부터 고교 졸업까지 11년간의 청소년기, 고가 마사오는 가장 힘들고 예민한 시기를 조선에서 보내며 음악적 재능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가 마사오의 음악은 멜로디도 악기도 우리에게 친근한 곡이 많습니다. 우리 귀에도 익은 장구와 피리 소리. 게다가 고가 마사오는 편곡 아리랑을 발표해 일본의 아리랑의 전파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当時はものすごくものの交流もあったでしょうから、フリーであったでしょうから、まず朝鮮にも曲は届いていた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おりますけども、あとは韓国のメロディーにも非常に大きな影響を受けた、与えたというふうにも言われております。例えば古賀先生の影をしたいてとか、あるいは人生の並木道とか、こういうのはみんな三拍子ですよね。日本の歌にはそれまで三拍子は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古賀先生が韓国においでになってですね、韓国の人々が歌っておられたこのエレジ、いわゆるこの悲しみの音楽、それをずっと聴いて対象ごとで毎日のように聴いておられたと。これが古賀先生の音楽の基本になられたわけですよね。 물론 황성의 적도 당시 유행가의 조로를 탔겠죠. 그러나 이 노래엔 한두 번만 들어도 흥얼거리게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황성의 적이 사음과 칠음이 빠진 단음계, 보통 요나늪기 단음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황성의 적은 음악적으로는 일본의 노래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자로 보면은 또 삼박이라는 우리 전통적인 박자, 또 노래를 들어보면은요, 이에리수 씨가 고음에서는 이제 가성을 사용하지만 저음에서는 약간 경기민요 창법이 간간히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래 음악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조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의 한 음반사. 이곳에선 지난 1995년 일제강점기 유성기 음반의 복원 앨범이 발매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중엔 황성예터도 있습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벌생만 거여해. 조선시대에서 현대음악으로 넘어오는 중간 과정의 음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황성예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선시대의 민요가 그 당시에 유행가였듯이 지금 현대음악으로 지금 가요로 넘어오는 그런 중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음악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왔나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소리를 어떻게 복원해낸 걸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가 될 황성예터 SP 원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음반 제작 공장 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보관 창고. 미로처럼 이어진 통로에 LP판, SP판이 빽빽이 쌓여 있어 그야말로 음반 산업의 역사를 되짚어가는 듯합니다. SP판 원판하고 또 이거는 1960년대부터 보급된 LP판이나 그 이전 유성기에 넣고 듣던 SP판은 모두 한 장의 원판, 메탈 마스터라 불리는 금속 동판에서 찍어냈는데요. 요겁니다.
결국 한국에서 황성의 적 SP 원판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 이제 요 당시에 그 만들었던 금속 동판 원판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KJ1169B라고 하는 그 넘버링이 되어 있죠. 20년대 그 SP 원판인데 92년도에 그 일본 빅타 회사에서 자기네 요코하마 공장을 정리하던 중에 이런 한국음악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저희 서울음반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20, 30년대 굉장히 귀중한 그 당시에 유행 가서부터 우리 전통음악 총 망라된 마스터가 한 600개 정도가 있던 겁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20, 30년대 우리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음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원판이다. 이 한 장의 동판에서 그 시절 나라 잃은 조선인들의 서름과 한을 달래준 수만 장의 음반이 나왔습니다. 반세기 질곡의 세월을 넘기고 다시금 세상의 빛을 보게 된 동판은 황성예태의 오랜 생명력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평의 또 다른 대표곡 조선 8경가입니다. 금강산부터 백두산까지 국토의 아름다움을 경쾌하게 예찬하고 있는데요. 가요시와 극대본, 당시 유행하던 만담까지 왕평은 불과 8년간 다양한 장르에 걸쳐 총 195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라디오 드라마의 효시가 된 악극 항구의 이래아를 감상해 보실까요?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오? 전에는 그만이나 떠나는 그만이 틀림이 없겠는데 어찌 오늘의 떠남이 영원에 잡힐 리가 있겠어? 그러다 졸업이 됐으니까 당신의 다녀온다는 그것이 왕평이 쓰고 눈물의 여왕 전옥과 함께 출연한 항구의 이래는 당시 왕평이 문예부장으로 있던 포리도 레코드사에서 5번의 리메이크 음반을 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한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레코드 회사의 문예부장으로서 어떤 그 행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발휘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보기 힘든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포리돌 레코드 같은 경우는 바로 왕평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음반사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커나갈 수가 있었고, 또 왕평이 죽음으로 해서 포리돌 레코드가 사실상 그 운명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대중가요사적으로만 보더라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일제의 대륙 침략과 더불어 조선이 병참기지화되고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시대의 배경으로부터 왕평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황성예터 이후 본격화된 조선 총독부의 검열은 연예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됐죠. 그 1932년 4월에 그 황성의 적이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일본 당국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3년 6월부터 이제 음반을 검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검열할 때 기준은 치안 방해, 또 풍속 괴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음반을 이제 검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추금기 소리판을 검열하는 레코드 취체 규칙을 금 15일부터 실시한다. 조선에서 팔리는 조선 소리판이 약 100만 개, 일본말 기타가 약 100만 매에 달하므로 이 검열도 상당한 사무가 되리라고 한다.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보았는데
대구의 신명보통학교에서 담당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그 당시에는 생도라고 불렀습니다. 생도들에게 오르간을 치면서 이 황성의 적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생도들이 그것을 따라 배우곤 했는데, 결국 이 사실이 그 당시에 학무국에 알려져서 황성의 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결국 파면 조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노래에 대한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고 뜨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을 받던 왕평은 1935년 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도쿄 메이지대학 법과에 유학 중이던 아우 태진과 함께 지내며 가요시 창작에 매진하던 그에게 또 한 번 시련이 닥칩니다. 1937년 조선인 학생연맹 사건에 연루된 동생이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사진하고 그 글하고. 저 일본 동경의 매일신문, 마이니치 신문. 기사 내용은 조선인으로서 학생운동을 불량 학생운동을 하다가 자살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죽고 계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님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천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이태진의 제적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님 이건조 씨, 그리고 한글과 일본어가 혼용된 제적부에 응호, 태진 두 형제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는데요. 제적부에 적힌 내용들에서 몇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아우 태진의 사망 신고는 동고자인 이응호가 직접 한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왕평이 아우의 죽음까지 지켰던 건데요. 왕평의 제적란엔 뜻밖에도 일본 주사와 함께 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935년 일본인 세치노쿠니 후사요시의 딸 세이코와 결혼했다는 기록입니다. 일본에서 불과 2년여의 짧은 거주 기간 동안 그는 가정을 꾸렸던 걸까요? 관할구청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특이한 혼인 제도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婿養子縁組ということであれば今の制度ではないですけれど戦前、の時に婿養子縁組届というのはありました。跡取りの息子がいない、男の子の子供がいないということで、婿養子を娘に迎えて婚姻したというふうな形態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戸籍から見ると、家制度の存続とかいうふうな目的で、届けが出てたん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 한 줄 기록만 남은 혼인의 배경엔 아마도 왕평의 불안정했던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미나토구 향토자료박물관. 1947년 미나토구로 통합된 아카사카구와 아자부구, 시바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들이 보존돼 있는데요. 1930년대 중반 시바구, 미타시코쿠 마을. 옛부터 장인들이 많았던 곳으로 이곳 2번지 5호가 왕평이 한때 살던 곳입니다. 과거 시바구의 호젓한 거리 풍경은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굵직한 기업 본사 빌딩들이 밀집한 번화가로 변모했습니다. 미나토구 거리 한켠에 눈에 익은 이름이 보입니다. 시간에 비껴간 듯 골목은 이름도 그대로였습니다. 한때 왕평과 그의 아우 태진이 지났을 곳, 지금도 이 길 어딘가 그들의 발자국이 새겨진 듯합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왕평은 영화 활동에 주력합니다. 직접 대본을 쓰고 출연한 영화 나그네의 자료는 사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주연을 맡은 군용열차에선 왕평의 생생한 연기를 볼 수가 있죠. 너 왜 그런 짓을 이 못난 놈. 그리고 1940년 왕평은 새로이 악극단 순회 공연에 나섭니다. 수년 만에 복귀했는데요. 그러나 그 길은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 되고 맙니다. 근데 큰일이야. 박지행이 영 몸이 좋지 않으니 어쩌지. 막이 곧 오를 텐데. 선생님, 어쩌죠? 재행 씨가 영 기운도 없고. 내가 함세 이 곡을 쓴 것도 나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할 수 있겠나? 선생님이 하시면 저야 좋죠. 아니, 영광이죠.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겠군. 서두르자고. 가무가 어리 수집하니 말이야. 근데 그 집부터 오라버니,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오? 오라버니 공부도 내가 홍등가에서 번 돈으로 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누구 덕분인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그 머리며 옷매 무쇠하며 도대체 뭐냐? 어? 창피해서 내가 여기서 못 살겠어! 뭐라고요? 오라버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오라버니도 말 섹시 데리고 놀아나서 선생님!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일주일 그 장례를 지내고 그 뭐고 뼈를 화장해가 안고 오니까 청송군 고등계 청송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와가지고 서울에 갔다 왔다는데 뼈를 왜 했느냐. 그래서 뼈를 송강 그 상류가 가인데 그거 갖다 뿌린다. 뿌려라. 그래 밤에 아버지하고 가서 그 꽃짝에 거기에 파고 삽을 파고 묶고 그 재를 묶고 조그마한 나무에다가 왕평 이응오지 묘라 이래가지고 아버지 손수로 썼는 표말을 하나 세우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며칠 있으니 왜는 고등계 형사가 왜 했느냐 뿌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보자 하니까 아니 뭐 가에 뿌렸는데 그거 왜 보느냐. 그래 이제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왕평의 노래 황성예태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무려 150여 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만하면 시대의 명곡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남다른 호소력을 지녔던 거겠죠.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배허에 쌓인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감정이 잡히네요. 예, 정말 지금 오히려 이 시대에 그 시대만큼의 그 이런 멋진 가사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무척 아쉽죠. 예. 희미해진 왕평의 이름을 되살리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평의 고향인 영천에선 매년 10월 그의 이름을 딴 왕평 가요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15회째 신인 가수의 등용문이자 예술인 왕평 이응호를 기리는 음악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왕평 가요제를 명실상부한 국내에서 최고의 가요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제 포부입니다. 그리고 왕평 선생님이 태어나신 그 생가 복원이라든가 또 왕평로 건설이라든가 또한 왕평에 대한 사상에 대한 세미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 왕평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또 영천이 낳은 이 왕평 선생님을 영천은 물론이고 국내적으로 쭉 좀 알려서 우리 영천을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 대중가요를 개척한 그런 도시로서 한번 발돋움하고 싶은 게 우리 영천시의 계획입니다. 황성예태의 배경이 된 북한에서도 민족순환기,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요. 왕평 이응호의 활동상과 함께 황성예태는 그 시절 우리 결의에 망국의 슬픔이 은유된 노래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중음악에 관한 남과 북의 현격한 그 시각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거는 그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래서 남에서도 칭송하는 분이 왕평 선생이고 북에서도 또 칭송하는 노래가 이 황성예터거든요. 결국은 패망한 나라였던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그 나라 이런 식민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어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의식, 이거는 뭐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평 선생님이 만드신 그런 또 수많은 노래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북에서도 인정하고 그 민족의 명곡으로 얘기하고 있죠. 도쿄 시부타니구의 자스락. 이곳에서도 황성예태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作曲はジョン・スリンさん、作詞がワン・リョンさん、その作曲のジョンさんの権利を韓国の音楽出版社であるムンボインターナショナルコーポレーションというところが著作権の譲渡を受けて1990年代そのビクタの方からジャスラックに対して作品届がな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황성예터가 탄생한 지 80년, 식민지 조선의 한을 달래준 이 노래는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상이랄까 또 정서를 반영해서 노래가 좀 불려지다가 또 사라지고 잊혀지고 이렇게 보통 유행가인데 오래오래 구전되고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노래가 이어진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민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리랑의 생명력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하고 있듯이 황성예터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왕평 선생은 전통성을 고취하고 뭔가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과 기대,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면적인 대중문화의 매체나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그 대중들의 삶을 혁신하고 또 뭔가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이렇게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갔던 아주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대중 문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회)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왕평 이응호. 고단한 이 땅에 조선의 예술인으로 끊임없이 대중과 호흡하며 민족의 한을 보듬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80년 전 조선의 세레나다로 불린 황성예터는 지금 왕평이 그리던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넘어 민족의 노래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